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때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이 시장은 별로 안 좋죠. 앞으로 좀 이 상권을 유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어떤 지역이 이제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은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일 것 같고요. 잔금이랑 계약이 최근에 좀 자주 있으시네요. 일단 계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썼던 계약들이 뭐 잔금이 밀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뭐 용도 변경 이슈 때문에 뒤로 미뤄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초에 이제 보통 잔금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 4월달에 특히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죠. 금리 영향도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임차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게 뭐 한 4월 정도,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때 특히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때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상업용 건물 매매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스컴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이 시장은 별로 안 좋죠. 임차인들 매출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차를 새로 맞춘다거나 또는 기존의 임차인들을 임대료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건물들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건물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기존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꾸준히 항상 있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뭐 금리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슈들과는 좀 별개로 매매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들 위주로 그렇게 매매가 잘 일어나요? 다양하죠.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들, 뭐 사옥용 건물, 그리고 숙박업 건물 다양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는 것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매매가만큼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을 좀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적은 에쿼티로 충분히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자가 감당이 되는 적절하게 금액이 좀 조정된 건물들은 빠르게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큰 거래가 덜 되거나 거래할 타임이 안 온 건물들은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시세보다 좀 금액이 높다거나 또는 뭐 임대 수익률이 낮다거나 건축법적인 문제 때문에 용도 변경에 이슈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숙박업에 해당되겠죠. 최근에 이제 모텔은 좀 거래 비중이 줄고 에어비앤비가 이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각 개별로 건물을 봤을 때 매수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메리트가 없으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빌딩 시장은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뭐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중개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매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평당가가 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은 뭐 성북동 연문학길이라든가 도산공원 상권이라든가 이런 상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만큼 감정가가 나와서 매수자가 이 건물을 검토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또는 뭐 금액이 많이 조정된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지역에 상관없이. 앞으로 좀 이 상권을 유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고객분들이 항상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특정 지역은 너무 금액이 평당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뭔가 접근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다른 혹시 좀 좋은 상권을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지역이 이제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은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일 것 같고요. 그건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트렌드가 있는 상권보다는 전통적인 상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변화가 없는 뭐 아파트가 막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권이라든가, 뭐 지역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역세권, 역주구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대로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동선상에 있는 건물들, 또는 뭐 학원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뭐 대치동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뭐 광장동이라든가 이런 좀 테마가 있는 상권들, 이런 상권들은 어쨌든 트렌드를 타지 않고 기존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임대료가 꾸준히 나오는 또는 임차인이 꾸준히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권의 건물들을 많이 추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걸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이런 건물은 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건물은 피해라 라기보다는 모든 건물이 다 좋죠. 좋지 않은 상권에 어떤 MD 구성을 하고 임차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일단은 상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상권이 많이 좀 빠지는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주변 상권이 많이 변화가 생겨서 기존에는 되게 좋은 상권이었지만 주변에 임차가 공급이 많아서 임차인들이 잘 안 채워지는 그런 건물들은 일단 피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에쿼티에 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임대료 대비해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건물을 매입하는 대다수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결손이 생기면은 나중에 대출 만기 시점에서 연장을 하거나 타은행으로 이제 대환을 할 때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연장이 좀 불가할 수 있다거나 무리하게 뭔가 부채 비율을 좀 늘린다고 한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건물을 매입하실 때 피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1억 미만으로 건물을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건물을 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1억 미만으로 건물을 살 수 있죠. 저희가 중개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매물이 진짜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그 건물이 때마침 이제 에쿼티가 1억 미만으로 갖고 계셨던 분이 숙박업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 사례인데, 물론 이제 위치는 이제 서울권이 아니고 경기권이긴 하지만 그런 매물이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매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저희 빌딩부 비밀과외를 계속 꾸준히 수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와 꾸준한 어떤 연락을 통해서 그런 매물이 나왔을 때 내 에쿼티에 맞는 물건을 적절한 시기에 브리핑 받고 계약을 하는,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밀과에서는 어떤 걸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과에서는 항상 이제 건물을 처음 매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에쿼티와 내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실 매물을 보여드리고 이 매물을 검토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수강생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같이 공유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런 사례를 통해서 내가 배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는 저희 빌딩부뿐만이 아니고 저희를 같이 서포트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과 친해지면은 하나의 이제 인프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빌딩부 비밀과외를 수강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로 거기서 건물 사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매 기수마다 계약하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3월 달에 매입하신 분이 있었고 숙박업, 그리고 2월 달에 수강하신 분이 근생건물에 매입을 하셨고 매 기수마다 계속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비밀과외를 접수하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빌딩부부를 검색하시면 빌딩부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